더 탐사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 씨. 거의 뭐 뉴스 파노라마 수준으로 갔다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갖고, 쟁점만 갖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일단, 누가 이거를 썼냐? 최재순 검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구 소속 부부장 검사. 근데 이 사람이 박영수 특검팀에서부터 같이 일하던 똘만이에요. 그래서 근데 재순이 공부 더럽게 못했을 것 같아. 아니 나이가 꽤 있어요. 그 공부 더럽게 못했을 것 같아. 나 어제 그 공부장 분석해 주는데 바본가? 아니 그리고 저 나이 또래에 아직도 저기 7, 8년생인데 나보다 어리네. 그러니까 저 나이 또래에 아직까지 저렇게 출세를 못했다고 하는 거 보면 바보 맞네. 그동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수하들에 비해서 대접을 영 못 받고 있는 거죠. 구속영장 내용 보면 가관입니다. 왜 얘가 이 나이 돼도 이 따까리 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내용을. 창의력이 없는 애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럽게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얘가 백현동 사건을 전담하고 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에서 끝날 줄 알고 백현동은 말하자면 2군 선수한테 맡기고 대장동에다 1군 애들을 다 투입을 했는데 1군 애들이 개박살 나서 지금 다 털릴 입장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2군에서 준비도 안 한 놈한테 갑자기 등판을 시킨 거죠. 실력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소장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미준이 쓰긴 좀 그랬나 봐. 어미준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대장동에서 실패하면서 또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기소장을 얘한테 쓰라고 했는데 얘도 자기도 실전 마운드에 올라갈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소장을 쓰게 된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오바질은 뭐냐면 이건 매우 중대한 범죄라 무기징역까지 때려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막 했다는 거지. 왜 사형을 안 시키고? 근데 얘의 구속 논리가 대장동하고 정반대예요. 이 구속영장 신청의 논리가. 그러니까 대장동에서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이제 돈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적게 받았다. 5,300억이 적다. 민간업자한테 수익을 너무 많이 줬다는 거고 얘 논리는 뭐냐면 네가 민간 개발을 기어이 밀어붙여 갖고 해서 이거를 성공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거둬야 될 수익을 못 거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은 일을 열심히 한 거고 이쪽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200억을 받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백현동을 통해서 천억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건 맞습니다만, 그 중에 200억이 마치 이재명에게 보장된 금액인 것처럼 이거를 엮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안 갔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잖아, 약속을. 문제는 이재명 본인하고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정진상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측근이랑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200억을 받아갖고 전부 다 이재명한테 갖다 주기로 했냐? 아니야. 일단 정진상한테 200억을 주면서 100억이 네 몫이라 그랬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100억이 이재명 몫이냐? 그것도 아니야. 아니, 그냥 두 명한테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뇌피셜로 이재명한테 가겠구나라고 생각한 거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김인섭이라고 하는 성남 지역 유지가 등장을 합니다. 뭐 성남에서 유지라고 해봐요. 얼마나 힘쓸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남시 안에서는 정치판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이권에도 관여하고 이런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진상하고 만나가지고 야 이거 관련된 공공개발 이거를 공공개발로 하지 말고 민영개발로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면 200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200억이 나오면 너 100억, 나는 빠져 있어. 너 몫이 100억이야.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이재명 100억, 전진상 100억 준다는 얘기도 없고 200억을 받아서 너 100억을 줄게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지.
가장 웃긴 건 이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0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만일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아직 못 받아서 그렇지 나중에라도 받겠구나 하는 대장동 논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건 그 사업 자체가 무산이 돼갖고 200억 약속이 날라간 거야. 그 날라간 약속 안에 어디에도 이재명이 없는데 이재명이 200억을 먹기로 했다는 거야. 사업이 안 됐는데.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대장동도 억지이긴 하지만 대장동은 짜맞추다 보면은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고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뭔가 이권에 관련돼서 연결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민영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를 받았다? 전혀 없고요. 민영개발을 포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행동을 했다.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공영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았다 또는 민간한테 넘긴 주체에 이재명이 있다. 아니야. 이건 박근혜와 국토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고 일단은 개발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개발된 이권에 대해서 상정해서 그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이 없고 그리고 그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의 조건부로 되는 사업이 성사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매우 극악한 배임 행위다. 35년을 때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공소장에 박근혜 정부가 이재명 그 시장한테 압박을 했다는 거를 왜 그거를 안 써? 거기에다가 구속영 청구서 거기에다가 왜 안 써? 약속을 했다고 쓰지 왜? 박근혜가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24차례인가 공문을 보냈나?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 거잖아요. 성남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하십시오라고 권한을 내려놓고 넘겨준 거야. 근데 그거 자체가 배임이라는 거지. 어? 그거를 넘겨줬기 때문에 민영개발이 일어났고 거기서 수익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그 수익 말하다 내가 다 웃기네. 그래서 이걸로 해갖고 이걸 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같이 엮여있는 대북송금은 결코 논리적으로 이걸 끌어다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나마 대장동하고 이 백현동하고 합쳐갖고 구속영장을 받으려고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 영장 자체에 있어서의 주요 범죄 사안은 대북송금에 있는 게 아니라 백현동 배임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내 선수긴 하는데 마이너 선수고 이렇게 직접 구속영장을 쓰게끔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엉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진상을 억지로 끌어들이면 정진상까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없어. 이재명이 없어. 이재명이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제 너탐사 방송에서도 이게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서인가? 왜? 이재명이 어디 갔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아무리 정진상이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진짜. 저기 그 재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사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 이 백현동 풀어주면요 돈이 200억이 생긴다고 하는데 100억은 제가 먹고 100억은 이제 이 지사님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를 할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잘 됐겠다. 그리고 이거 200억이 돈이야? 대장동에서 지금 500억도 지금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뭐야 영수증 막 얘기를 하더니 그것도 없어. 뭐 북한에 뭐 써준 뭐 해가지고 북한에서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인가 뭐 영수증 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있으면 없잖아. 말했잖아. 있으면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옛날에 언론에 돌아가지고 계속 그거 도배됐을 거라고. 대북송금 안에서도요 물리적 증거 하나도 없고요. 사실 물리적 증거를 꺼내놓으려고 하면 지금 있는 김성태가 해외로 돈을 빼돌린 해외 송금 관련한 장부라도 꺼내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꺼내놔요. 왜? 그 장부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돈이 파생되는 다음 단계 장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송금을 했을 테니까. 아니면 출금을 하거나. 이걸 갖다가 날짜라든지 개연성을 못 맞추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얘가 돈을 800만 불을 대한민국에서 들고 나갔는지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조서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돈 들고 나가기 쉬운 나라입니까?
아무리 재벌회장이지만 몇백만 불씩 가방에 담아갖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박스 숨겨 검색도 나갈 수 있는 나라예요? 아니 그리고 검찰이 수사했는데 그거를 못 봐? 아휴. 다 진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들이 안 맞는 걸 아니까 이거는 말만 그럴싸하게 대북송금은 바람을 피우고 구속영장에 대한 논리는 사실은 백현동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백현동 조서를 쓴 놈이 제일 낙제생인 거야. 대권은 있으니까 계속 키워는 주는데 어디 자리도 못 맡기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따까린 건데 얘가 쓴 조서를 갖고 와서 영장을 치니까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영장이 나오는 거죠. 확실히 저쪽 편에 붙는 애들은 진짜 똑똑한 애들은 사실 진짜 똑똑하기 때문에 저쪽에 붙을 이유가 없거든요. 똑똑하고 그리고 똑똑한 애들은 생각해보면 쟤네들 말이 야 저기 다 찐따들만 모여있는데 딱 봐도 그리고 찐따들이 모여서 찐따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똑똑한 애가 거기서 버티겠냐고 못 그러니까 버틴다고. 한동훈이 버틴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버틴 게 아니고 아니 한동훈 입장에서는 야 씨 이 모질이가 총장을 하는데 얘랑 같이 있으면 야 실권은 내가 잡겠구나 요러고 생각을 하면서 붙어 있었지. 한동훈을 똑똑하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땐 그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워낙 앞에 윤석열이가 모질이다 보니까 지가 상대적으로 똑똑하게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찐따들이 속으로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그 밑에 데리고 있는 애들도 지 수준의 모질한 애들을 뽑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다 원래 무능한 상사는 절대 똑똑한 부하 직원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검사들이나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모질이들 지들끼리 놀고 있네. 그렇지. 딱 그 그룹인데 네. 문제는 권력 있거나 비리 있는 애들이 너무 갖다 쓰기 좋은 거야. 그렇죠. 왜냐면 아니 똑똑한 검사들 입장에서는 똑똑한 제대로 상식적인 애들 입장에서는 야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비리로 점철되고 완전히 꼰대에다가 저 사람 구려 이러면 진짜 자기 앞길 생각하고 자기 커리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 애들 옆에 붙습니까? 아니 저축은행 수사를 하고 있어. 브로커야. 10억, 20억 가까이 돈을 받아 처먹은 것도 확인이 됐고 분명히 친척지간이라서 이거 주고 어떤 그 연관관계를 해갖고 브로커 짓을 한 게 맞아. 그럼 똑똑한 놈한테 야 쟤 빼줘라 그럼 안 돼요. 이거 빼줬다가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요.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놈이야. 그렇죠. 근데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틀리면 나가갖고 로펌이나 차리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야 나가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가. 이걸 할 수 있는 놈이라야 저 밑에서 부하질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사자 직업 붙어 있고 판검사 하면 뭔가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벌벌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실체가 까졌잖아요. 딱 들여다보니까 이것들 바보 아니야? 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거야. 막말로.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사자 안 붙은 일반인들도 직장 생활 하면서 바보예요. 다 보여요. 저 팀장, 저 부장, 저 과장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평가하잖아요. 똑같아요. 얘들, 그러니까 우리 세계가 그렇듯 얘들 세계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요. 이 모질이 같은 검사 이런 논리에 안 맞는 공소장을 갖고 왔으면 거기 이제 결재를 해야 되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총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부적으로 보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올리지? 이거 다 나가면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건데? 라고 하면서 드랍을 시켰어야 돼.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논리적으로 똑똑한 놈들이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놈이 윗선에도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검사 새끼만 모질한 게 아니라 그쪽이 이걸 다. 갖다가 결제 내준 윗선이 다. 다 모질이거나 다 그만둘 각오, 근데 헤쳐먹을 결심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서가 허술하고 말도 안 되는데 나왔다는 거는 오더가 떨어졌다고밖에 생각해야 돼. 당연하죠.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백지로 내도 나오니까 일단 올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국진당 의원들 거기서 정치한다는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봐요. 어떻게 저 수준으로 저기서 저렇게 떵떵거리지? 우리 쪽은 사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수준이 다르죠. 근데 너무 그게 다르죠. 생각해보면 정말 똑똑한 애들은
저쪽이랑 같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영장을 2군데에서 친 거예요. 말하자면 대북 사건 건, 백현동 건 이게 같이 치면서 야 이거 합쳐갖고 칠 거야 했을 때 이제 그 검사가 다르잖아. 조사원 검사가 다르잖아. 이 새끼는 야 나는 엉망이지만 상대방 거꾸로 해갖고라도 나올 거야 라고 믿었을 거야. 쉽게 말하면 서로 백현동 한 놈은 대북 송금 때문에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북 송금 치는 놈은 난 어차피 안 될 거지만 백현동 때문에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친 거야. 따라서 이게 만일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네. 이중 모질이한테 당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백현정 얘기도 했지만 대북 송금건에 대해서 이때 이거에 있어서 이제 주범이 김성태잖아요. 그렇죠. 쌍방울 네,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인데 쌍방울 김성태의 그 요게 소장에 있는 거예요. 차기 대선 후보인 피의자가 이러한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김성태는 약속을 해주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거를 검찰이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증언이 있습니다. 이화영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있는데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재명 지사가 절 보증하고 서로 알고 그런 건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해가지고 김성태가 이 말을 했다니까? 김성태가 800만 불을 이재명을 위해서 줬다 그러면 여기 방금 설명한 대로 이러한 지원과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는 일단 그렇게 김성태는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김성태가 아니셨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것입니다잖아. 이것은 검찰이 판단한 거예요. 즉 쌍방울이 돈을 줬다 치자. 다 공소대로 믿어서. 그래서 800만 불을 주는 거는 이재명이 알고 있어서 이재명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 800만 불을 내면 대북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김성태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야. 왜냐면 김성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방금 증언처럼. 그러면 이 공소장은 어떻게 돼야 되면 이화영 지사가 중간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800만 불을 송금 짓게 했다로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기소장이 되는 건데, 이재명 지사가 보장해준다는 말을 이화영도 안 했고 이재명은 당연히 안 한 거고 김성태도 들은 적이 없는데, 검찰이 생각하기에 이화영 말만 듣고 김성태는 그 돈을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사기를 친 거지. 이재명 지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받은 것도 없잖아. 김성태, 이재명 아무 데도 없어요. 안 돼요. 그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 이거는 뭐 금액으로 보장받았다고 하는, 보장받은 것도 아니지. 그 약속을 했다고 하는 대장동의 약속과 백현동의 약속도 아니고 그냥 북한의 초청을 받을 수 있게 행위적인 부분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제가 800만 불을 주고 돈을 안 받고요. 그냥 보내드리는 걸로만 제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로 끝나는 거지. 받아낸 게 없잖아. 예를 들어 이걸 갖고 사업권을 받기로 했다. 통일부 장관이고 대통령은 아닌데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업권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로 해서 사업권을 보장받았다. 북한에서 확실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하기로 했다라고 만일에 김성태가 얘기를 하고 쌍방울 그룹이 얘기를 했으면 이게 조건부가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경기도지사가 뭘 그런 걸 해요. 그리고 저 진짜 되게 웃긴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15년 전에 되게 친한 법대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문화나 이거 비밀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되게 공부 못하고
저 꼴통 저거 사람 노릇이나 하겠나 싶은 애들이 다 판검사가 됐다는 거야. 교수님들이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 머리 나쁜 애들이 저기 판검사로 다 갔어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5년 전이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판검사인데 교수님들이 그냥 괜히 법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새끼 수학 원투를 못해서 법대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지금 15년이 지나서 온 국민이 확인하고 있는 거야. 아니, 거기 터가 안 좋아. 거기 가면 다 모질해 돼. 모질이가 돼. 검사고 종교인이고 뭐고. 그 서초동 로타리 그쪽에 안에 있는 애들이 다 거기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간 명신이랑 새우랑 다를 게 뭐야? 나는 성형을 안 했지.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자면 결국 이 모든 무리한 사건은 영장의 저기 합리성이라든지 정당성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일 일어나게 될, 내일 시도하게 될 구속영장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 표결, 그걸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잖아요. 아, 김정은을 증인 신청하라고요? 뇌물죄로 수여해. 횡령죄로. 이 정도 되면 김정은은 횡령죄를 받아야 돼. 지금 그 민주당 얘기를 좀 보태자면 조홍천이가 그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쫓아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그저께죠? 가서 만났죠? 그래갖고 만났는데 나는 오라 그래서 간 건데 기자들이 있더라? 그래갖고 내가 그냥 가서 만났는데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얘기하는 논지가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저기 본인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결을 시켜달라라는 투로 얘기를 들었다 이러고 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재명 대표가 조홍천을 부른 적도 없는데 저 부르셨어 하고 쑥 들어온 거야. 그래놓고 들어갔고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나를 데리고 언론 프레이 한 것 같아. 그러면서 가결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다음에 2호 입당자는 조홍천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서른 같은 놈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다 생각해갖고 하는 거야.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결을 시켜줘야만 나중에 재판 가서 유리하다니까. 이거 부결시켜주게 되면 오히려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더 강하게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서 가결시키자고 하는 거야. 이런 개소리들을 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됐거나 투표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나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기어이 나가겠다는 놈이 60명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결국은 투표 정족수는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기도 그렇고 이제 안 가기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오늘 오후에 뭔가 의원들, 지금 박광호프는 절대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갖고 어떤 결정을 못하게 만들어요. 의원들 자유의사로 투표에 참여하든 가결을 찍든 부결을 찍든 맘대로 하세요라고 해놓고 지가 단속할 수 있는 애들한테 야 무조건 60명 니네들은 꼭 와야 돼. 혹시라도 안 들어오더라도 니네들은 꼭 들어왔다가 가야 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강행해갖고 국짐하고 150석을 만들어서 결국은 가결을 시키는 거를 퍼포먼스로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60명에 기어이 간다고 치면 결국은 가결이라고 하는 큰 건을 던져주게 되니까 들어가서 정족수 안에서 가결을 못하게끔 눌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투표장에 안 들어가고 그 투표장에 들어간 놈들을 이제부터 수박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게 제일 확실한 구분법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피켓 들고 뭐하고 하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수박이 아닙니다 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들어가서 무기명으로 찍어버렸으면 알수 모르는 없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될까? 투표를 근데 가서 그냥 부결 찍는 게 낫지 않아요? 가서 부결만 찍으면 60명이 반란표를 때려가지고 60명이나? 가결이 나와버리면 근데 150명 이상만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100표 아니야. 만약 우리가 다 들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이걸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50명 이상이 말하자면 반대표를 던져야 돼요. 심지어 정의당도 지금 부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모른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더 많은 부결표를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저쪽에 참석해 있는 애들 60명이 다 부결표를 던져, 이제 그 60명이 들어가고 150으로 기결이 되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애매하게 150 중에 90표, 100표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무효표로 처리되면서 수박들은 나는 반대했어 라는 명분을 주게 되니까 아예 이 명분을 안 만들어주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극악한 놈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일 1시까지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지지자들 여의도로 집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막 버스를 대절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저는 부산 쪽 소식만 들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약한 버스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개별적으로 자기도 가겠다,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후 1시에 모여지는 인원수들을 10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내일 국회에 모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 상황을 취재를 좀 할 수 있으면 저희 김두한 PD를 보내가지고 현장 중계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답을 할 수가 없겠네요.